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300개씩 서로 섞여 있는 원시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1대1이라고 한다면 원시 우주에서 생성되는 수소와 헬륨 원자에는 모두 몇 개인가? 단 헬륨 원자의 질량은 수소 원자 질량의 약 4배이다 라고 했어요. 이 투명한 구멍이 뚫려 있는 동그라미를 양성자라고 하고요. 색칠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중성자라고 할게요. 각각이 300개씩 있대요. 이 문제 전에 한번 보셨죠? 근데도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이번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1대1이래요. 그러면은 먼저 헬륨 원자핵을 먼저 그려보면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4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수소 원자핵과 1대1이려면은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개를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려보면은 양성자가 4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4대4 해서 이게 1대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얼마가 돼야 되죠? 3대1이 되겠죠? 그 수소와 헬륨을 만드는 이 개수비가 3대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수소 원자핵은 몇 개가 되나? 라고 했을 때 양성자가 300개니까 총 이제 수소와 헬륨을 만드는 양성자는 여기 전부 다 쓰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수소 헬륨을 만드는 데 쓰이고 얘는 중성자는 100개만이 수소 헬륨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300개랑 양성자 300개랑 이 중성자 100개를 가지고 수소와 헬륨을 만들 건데 이게 이제 질량비가 1대1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개수비는 4대1이겠죠? 개수비는 4대1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개수비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고 여기서 나오는 개수비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중성자 같은 경우는 헬륨을 만들 때만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 먼저 중성자를 가지고 헬륨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 100개랑 양성자 또 똑같이 100개가 있어야겠죠? 두 개 두 개씩 필요하니까. 이게 헬륨 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고 난 나머지는 양성자 200개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수소의 원자핵이 되겠죠? 그럼 답이 나왔네요. 수소 200개, 헬륨 50개.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간단하죠? 꼭 연습해서 이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의 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1번에서 우주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모든 곳에 균일하게 분포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수소와 헬륨이 모든 곳에 균일하게 분포하였으면은 서로 간의 질량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일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균일하게 분포하였다는 소리는 틀렸습니다. 왜냐면 중력 수축이 있어야지만 별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별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밀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가스구름이 중력의 작용으로 모이면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곧바로 별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어, 이 말도 틀린 게 곧바로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별이 됐다가 별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별은 이제 수소핵융합이 필요하잖아요. 이 수소핵융합을 하기까지의 이 수축하는 원시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별이 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원시별이 만들어진 뒤에는 온도가 내려가며 물질이 모여서 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도 틀린 게요. 그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시별의 온도는 점점 커져요. 그렇죠? 그래야 별이 되니까요.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우주에서 최초의 별은 원자가 만들어진 직후에 원자들이 모여서 형성되었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제 원자가 만들어진 것은 빅뱅 후 3,800만 년 뒤거든요. 그런데 별이 탄생된 거는 수억 년 뒤이기 때문에 최초의 별은 원자가 만들어진 직후라는 말이 일단 틀렸죠. 그리고 5번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을 넘어가면 핵융합이 일어나는 별의 일생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맞는 소리죠. 1000만 켈빈이 넘어갔을 때부터 PP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그림은 같은 원소에서 전자가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의 모습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에서 지금 가에서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된 거죠. 그걸 표현한 거고 얘는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온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그러니까 즉 빛의 파장을 흡수하는 거고요. 이렇게 될 때는 빛을 내보내겠죠.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흡수하니까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이고 얘는 방출하니까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지를 봐볼게요. 가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 맞고요. 나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전자가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원소의 종류마다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무슨 소리냐면은 흡수선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 왜냐면은 그 양자화돼 있다고 하거든요. 에너지 준위가.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고 따로따로 띄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항상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항상 궤도의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소의 종류가 바뀌어가지고 원소의 종류가 바뀌어버리면은 이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겠죠. 다른 궤도로 간다고 할 때 전자가 뭐 이런 궤도로 간다고 할 때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원자마다의 에너지 준위는 동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양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는 맞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소 원자의 전자 껍질 일부와 전자 전이 A부터 C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와 C가 일어날 때 관찰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 같은 경우는 이제 A는 2에서 3번 껍질로 올라가고 있고 얘는 C는 3번에서 2번으로 내려가고 있고 B는 3번에서 1번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럼 각각 A와 C에서 A는 A, B, C를 분류를 해볼게요. A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받으면서 다른 전자 껍질로 올라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는 방출이 된다. 흡수가 일어나겠죠. A에서는 더 높은 에너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흡수선이 나타날 것이고 B는 지금 더 낮은 에너지로 오면서 에너지 방출하니까
방출선이 나타날 것이고 C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내려오니까 방출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크기를 보면은 얘는 2에서 3번이니까 2에서 3번이고 얘는 3번에서 2번이긴 한데 얘네 둘은 서로 같은 위치에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둘이 동일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얘는 이제 3번에서 1번이니까 얘네 둘하고는 같지는 않을 거예요. 좀 확인하셨죠? 그러면 선지를 볼게요. A가 일어날 때는 기억을, C가 일어날 때는 니은과 같은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먼저 나번에서 보니까 둘이 스펙트럼의 흡수선이나 방출선 위치가 일치하죠. 이 말은 둘이 서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에너지가 같다는 소리고 즉 A와 C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죠. 각각 스펙트럼이. 그런데 이제 뭐가 흡수고 뭐가 방출이냐. 그런데 저희가 이미 정리해놨죠. A가 흡수선이니까 A가 기억이 되겠고 C가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는 맞는 소리고요. A와 C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방출선 혹은 흡수선은 파장이 서로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파장이 일치하니까 흡수되는 위치도 일치하겠죠? 이 파장이라는 지금 여기 이 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 파장이 만약에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 쪽이면요. 여기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걸 나타내고요. 여기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파장의 길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C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이지만 B가 일어날 때는 그보다 더 짧은 파장의 영역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C는 스펙트럼 선상에 나타나는 거죠. 이 스펙트럼 상에 나타나는 건데 이 스펙트럼은 지금 색깔이 나타나져 있잖아요. 색이 있다는 거는 인간 눈에 인식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가시광선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서두에 말한 C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빛이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건 맞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B가 일어날 때 그보다 더 짧은 파장의 영역에 해당되는 빛이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B는 지금 3에서 1로 가는 것이고 C는 3에서 2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더 큰 것은 B가 맞겠죠. B가 C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커요. 그렇죠? 그러면은 파장이 이제 봐야 될 건 파장인데 파장이 짧을수록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순이잖아요. 파장의 길이가. 여기가 짧고 여기로 갈수록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여기가 크고 여기로 갈수록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B가 C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파장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리고 얘가 가시광선 영역이라 했으니까 약 여기는 뭐 자외선 영역에 가깝다라고 해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짧은 파장의 영역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되는 것도 맞는 소리여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탄생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멘틀과 먼저 순서를 나열해 볼게요. 먼저 원시지구의 탄생이 있었겠죠. 그 후에 마그마의 바다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멘틀과 핵이 분리된 다음에 지각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형성됐을 거예요. 이거는 암기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이제, 설명을, 약간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원시 지구가 일단 만들어져야겠죠, 지구가. 그래서 라가 첫 번째로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시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당시는 굉장히 고온이었고
미행성체가 충돌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식질 않으니까 지구가 고온 상태에서 식질 않으니까 액체 상태였죠. 지금 모든 그 고체들이 다 녹아가지고 액체 상태인 거예요. 그게 마그마죠.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를 구성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근데 이제 고체 중에서도 무거운 것이 있고 차가운 것이 있을 거예요. 가벼운 것이 있을 거예요. 무겁고 가벼운 거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떴겠죠. 그래서 멘틀과 핵이 분리됐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핵에는 무거운 물질이, 무거운 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멘틀에는 산소나 규소 같은 이런 애들이 떠올랐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미행성체 충돌도 줄어들고 하니까 식었겠죠? 식었으면 멘틀이 식으면서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고 이제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들이 비가 돼서 내렸겠죠. 그럼 저지대에는 바다가 형성됐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얘네 둘이 서로 위치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가장 지각이 형성되고 나서 가라앉으면 안 되냐. 근데 만약에 지각이 형성되고 나서 가라앉았으면 지금과 같이 지각에 이제 규산염 강물들이 많을 수가 없죠.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라나, 가마, 다 순으로 이제 지구가 탄생이 된 건데요. 선제를 볼게요. 다의 바다는 현재보다 염분이 낮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맞는 소리인 게 처음에 비가 돼서 내렸을 때는 그 염분들이 많이 녹아있지 않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분들이 녹아들어서 현재가 염분이 훨씬 높은 걸로 보이죠. 그래서 현재보다 염분이 낮았다는 소리는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지구 중심의 밀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가가 저희가 멘틀과 핵의 분리라고 했죠. 이게 무거운 물질들이 밑으로 가라앉은 거라 했으니까 만약에 지구 중심부가 이 정도라고 할 때 여기가 원래는 규산형 광물들하고 철이 균일하게 있었는데 철만이 이제 모여진 거잖아요. 철이나 무거운 이제 원소들이 모여졌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부피는 일정한데 질량은 커졌으니까 밀도는 당연히 커졌다고 봐야겠죠. 밀도는요, 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에서 표면 온도는 현재보다 낮았다라고 하는데요. 마가 원시지각의 형성이잖아요. 지표면의 온도가 현재보다 낮았다. 지표면의 온도는 그 당시에 지구 자체도 온도가 굉장히 높았을 뿐더러 미행성체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는 현재가 현저히 낮겠죠? 현저히. 그리고 지구의 탄생 과정은 나, 가, 다, 마라고 했는데 지금 다랑 마랑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수소 원자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표준 모형에서 기본 입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도 전에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 문제예요. 먼저 A, B, C를 분류를 해야 한다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분류하기 전에 먼저 쿼크와 기본 입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입자는 두 개가 있어요. 쿼크와 렙톤 얘네가 있는데요. 쿼크는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업 쿼크와 다운 쿼크. 렙톤은 뭐 뮤온, 전자, 중성 미자 등 뭐가 있지만
저희가 중요한 거는 전자고요. 묘는 나중에 물리에서 배우시는데 뭐 크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서 렙톤에서 그냥 전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게 업커크 다운커크가 아니라 네, 업커크 다운커크가 있고 이들이 각각 3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다운커크들은 음전화를 띠는 애들이고요. 업커크는 양전화를 띠는 애들을 말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양성자를 구성하는 애들이 커크고요. 특히 업커크 2개랑 다운커크 1개로 구성이 되죠. 중성자는 커크로 구성되는데 다운커크 2개와 업커크 1개가 돼요. 그런데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중성자는 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EU 플러스 D가 1이고 U 플러스 ED가 0인 라는 이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가가 되는 거고 2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 수소 원자라고 했으니까 원자 핵은 양성자일 거예요. 얘는. 그런데 A가 2개니까 그럼 A는 업커크가 되는 거고 B는 다운커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전자가 되는 거예요. 전자는 E라고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으니까 전하량의 크기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다운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업 커크는 플러스 3분의 2니까 맞는 소리겠죠. B 틀린 소리겠죠. B가 A가 2배가 아니라 반대로 A가 B의 2배니까 A와 C는 전하의 종류가 반대이다 라고 했는데요. 반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종류의 기본 입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거고요. 전하의 종류가 반대라는 소리는 A와 B에 해당하겠죠? B가 서로 반대니까. 그 다음에 C는 렙톤에 속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C 렙톤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보시면은 이 우주론은요. 일단은 우주론이요. 팽창 우주론이 있고요. 팽창하지 않는 정적 우주론이 있죠. 근데 또 팽창하는 우주론 중에서도 2개로 나뉘죠. 빅뱅 우주론이 있고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빅뱅 우주론은 나중에 진화해서 급팽창 이론이 되는데 급팽창 이론이 되는데 하여튼 이 중에서 지금 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팽창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팽창 우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이냐 정상 우주론이냐는 물질이 계속해서 생겨나냐 안 생겨나냐 이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팽창하는 거에 따라서 질량이 계속돼서 생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팽창 이론인지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림에서 표현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빅뱅 우주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기억에서 우주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물질이 빅뱅 우주론이 그거잖아요. 빅뱅 우주론의 특징이 질량이 일정하고 한데 부피는 커지니까 그 결과로 밀도가 작아지고 온도도 낮아지고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큰 게 맞겠죠.
그 다음에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B보다 C가 크다라고 했는데요. 후퇴 속도는 현재 우주에서 빅뱅 팽창하면서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돼요. 그러니까 B와 A, B의 거리보다 A와 C와의 거리가 더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가 더 큰 게 맞고요. 왜냐면 C가 더 멀리 있으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가보다 나에서 길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맞는 말이겠죠? 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도 적색 편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길게 길게 바뀌겠죠? 파장도 같이 팽창하게 돼버리니까요. 우주 배경 복사는 지구가 처음에 투명해졌을 때 나타낸 빛이기 때문에 우주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더 길다 이 말도 맞는 소리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원소 ABC와 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A 원소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별 B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면 이 A 원소는 별 B를 구성하고 있다고 별을 구성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각각의 원소들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봤을 때 별은 A의 스펙트럼과 B의 스펙트럼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B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요. 이별은 최소 2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리는 A, B가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고 A, B, C는 방출 스펙트럼, 별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반대가 됐죠? 이 A, B, C 원소들이 흡수 스펙트럼이고 별이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리은은 틀렸고요. 디귿 선지에서 별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별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별의 운동 상태라는 말은 운동 상태라는 말을 별의 이동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 별이 지구에 가까워지면은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면은 청색 편이가 가까워질 때 청색 편이군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가까워질 때 청색 편이 멀어질 때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별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가와 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업거크 2개, 다음 거크 하나니까 양성자일 것이고 나는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가와 나가 결합하여 원자핵을 만드는 건 맞는 소리고요. 빅뱅 3분의 1 가와 나의 비율이 3대1이라고 했는데요. 3대1은 질량비죠. 1은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말하는 거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가와 나가 결합하게 되면서 우주는 투명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우주가 투명해진 것은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와 결합하게 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분광기로 여러 가지 광원을 관측하는 실험 과정과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실험 과정을 봐볼게요. 분광기와 백열등, 수소 기체 방정관, 미지의 기체가 들어있는 저온 기체관을 준비하고 분광기로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과 햇빛을 각각 관찰하고 그 다음에 분광기로 저온 기체관을 통과한 백열등 빛과 수소 기체 방정관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실험 결과가 이와 같대요. 지금 태양빛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수소기체 방정관 나타나고 있고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고 백열등만 물음표로 해놨어요. 근데 백열등은 이제 아셔야 해요. 백열등 같은 경우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이거는 암기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형광등이랑 백열등이랑 주로 막 헷갈려 하시는데 형광등은 선 스펙트럼이고요.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이거는 서로 빛을 내는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형광등에 네온이 아르곤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반면에 백일등 같은 경우는 그냥 빛을 내는 거여가지고 백일등은 연속 형광등은 선 스펙트럼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백일등의 연속 스펙트럼 나타나는 거 이제 암기하셔야 해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뭐 수소 헬륨이 각각 들어가 있으니까 그에 맞는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이고 보이시다시피 제 말이 맞는 것이 수소기체 영정관 보이시죠? 거기서 나타난 스펙트럼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태양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수소가 구성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고 저온의 기체관을 통과한 백열등 빛이 지금 수소 스펙트럼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백열등이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 저온의 기체관을 통과하면서 흡수당한 파장이 수소와 같다는 것은 이 저온의 기체가 뭐라는 소리예요? 수소라는 소리겠죠. 저온 기체가 수소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지를 봅시다. 태양의 대기는 수소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수소만 표현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고요. 백열등의 빛을 관찰한 결과는 태양의 스펙트럼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태양은 지금 선 스펙트럼 나타났는데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저온 기체관 안에는 수소 기체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것도 밝혀냈죠, 저희가. 라의 결과는 태양의 스펙트럼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라는 태양빛을 슬릿에 통과시킨 뒤 저온 기체관을 통과하여 분광기를 관측한다라고 했는데 슬릿이라는 말은 그냥 홈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구멍? 이게 세로로 난 구멍이거든요. 이 구멍에 태양빛을 쬐가지고 이 빛을 저온의 기체관을 통과시켰어요. 여기 기체관이면은 이게 통과시켜서 나온 스펙트럼. 근데 이게 태양의 스펙트럼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스펙트럼이 각각 태양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태양 스펙트럼에 영향을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소리여서 답은 기억, 디귿, 릴, 답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려워들 하실 텐데 그냥 문제만 막 길어서 좀 그렇지 차근차근 봐가지고 문제 풀어내시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원자과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A는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더 높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반면에 B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방출하게 되겠네요. 실제로 이거 여기서도 이렇게 빛을 통해서 표현을 해줬죠. 선지를 볼게요. 전자는 특정 에너지를 가진 궤도에서 운동한다. 제가 아까 전자는 양자화돼 있다고 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정 에너지를 가진 궤도에만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A는 비대전지를 방출하고 B는 비대전지를 흡수한다 라고 했어요. A는 흡수하고 B는 방출하니까 서로 반대가 되었죠? 틀렸고요. 전자가 이동할 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으로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선 스펙트럼의 위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와 양은 알 수가 있습니다. 종류는 알 수 있는데 양은 어떻게 아냐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양은 이 선 스펙트럼의 두께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 팁은 3번입니다. 다음 보기는 빅뱅 직후 헬륨 핵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A는 중수소고요. 왜냐면은 양성자 한 개인데 중성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삼중수소를 말하는 거죠.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중수소고 얘가 중성자 두 개 붙으면 삼중수소인 거고요. 동위원소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중수소, 삼중수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륨이 되겠죠. 그래서 A가 탄소라고 했는데요. 지금 양성자가 한 개밖에 없는데 탄소일 리가 없겠죠. 탄소는 수멸리배 분탄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그럼 양성자가 6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틀렸죠. 그래서
그리고 B는 질량수가 3인 헬륨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양성자 하나밖에 없죠. 헬륨이 되려면은 양성자가 2개 있어야 돼요. 2개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 과정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38만 년이 지났을 때는 전자가 결합을 한 거가 38만 년이고요. 원자핵이 생성된 것은 3분 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이 시기에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로 결정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헬륨 핵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헬륨 핵이 생성되고 보니까 3대 1이었던 거죠. 원료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었기 때문에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었는데 이게 헬륨 핵이 생성이 되니까 이제 질량비가 3대 1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날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요. 헬륨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게 맞지만 수소는 그 전에도 양성자니까 지금 5번 선지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네요. 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얘네는 원자잖아요. 전자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전자가 있다 이 소리인데 전자가 결합을 했냐 이 소리인데 원자가 된 것. 그러니까 즉 원자 핵의 전자가 결합한 것은 38만 년 후지 이때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그림은 가모프가 상상한 우주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먼저 가모프가 주장한 우주론은 뭔지 알아야겠죠. 가모프가 주장한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호일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기억선지. 가 시기는 빅뱅 후 3분까지이며 맑게 갠 우주라고 한다. 맑게 갠 우주, 즉 투명한 우주 이거냐라는 건데요. 투명한 우주가 된다는 것은요. 우주가 투명해졌다. 소리는 전자가 원자에게 결합돼서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소리고요. 이게 가능한 거는 3000 켈빈일 때고요. 이것은 우주 생성 후 3800만 년 38만 년, 3800만 년이 된다. 38만 년이 됐을 때예요. 8만 년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틀렸죠. A 시기가 되었을 때. A 시기란다. 기억에서 가 시기가 빅뱅 우주 3분까지라는 말이 틀린 거죠. 38만 년 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A 시기가 되었을 때 중성 원자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라고 했는데 중성 원자가 그냥 원자라는 소리예요. 중성.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자를 형성했냐 이 말인데 맞는 소리죠. A 시기가 투명해졌으니까요. B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며 현재는 모두 사라져 관측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B는 이때 38만 년 뒤, 그러니까 투명해진 직후에 방출된 빛이 현재 관측되는 것, 즉 우주 배경 복사죠. 우주 배경 복사인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오늘날에도 아주 잘 관측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틀린 소린 게 그 우주 배경 복사의 빛은요.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해서 원자를 형성했을 때 퍼져나간 빛이에요. 그래서 틀린 소리죠. 우주의 온도가 약 3켈빈으로 내려갈 때 우주의 상태가
흐린 우주에서 맑은 우주가 되면서 나타난 에너지 파장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 시기의 온도는 3000켈빈이에요. 3켈빈일 리가 없겠죠. 지금도 약 우주 배경 복사가 2.7켈빈이거든요. 네. 지금 엄청나게 팽창했는데 이제야 2.7켈빈인 거 보면은 그때는 3007켈빈이었어야겠죠. 3000켈빈이어야겠죠. 그래서 나도 틀렸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됐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소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빅뱅 우주론이 그 팽창하는 우주론이고 이제 질량이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는데 왜냐면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는 계속 커지니까 밀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진다. 이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에 3000켈빈일 때 방출됐는데 현재에 와서는 2.7켈빈으로 관측이 되잖아요. 온도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수소 4개가 헬륨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이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거예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된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뭐 자세히 알아다 보면은 혹시 E는 MC의 제곱이라는 공식 아시나요?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아시면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질량이 에너지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 H 하나, 그러니까 수소 하나를 무게를 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수소 4개니까 총 4의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헬륨이 되면은 4개가 합쳐졌으니까 4여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얘는 질량이 4가 아니라 3.8 이 정도다 이거죠. 그럼 이 0.2만큼의 질량이 뭐가 됐냐? 어디로 갔냐? 이게 에너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 넣어서 보면은 m이 질량이니까 0.2를 넣으면은 0.2의 c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4여야 되는데 0.2만큼에 나타난 이러한 질량 결손이 즉 에너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소리죠. 기억을 봅시다. 질량은 가보다 나가 크다. 틀린 소리죠. 결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더 나가 커요?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매우 긴 시간 동안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거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소리는 주계율성이라는 소리죠. 주계율성은 별의 일생에서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9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긴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 맞고요. 이 반응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일 때부터 나타난다 했는데요. 수소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일 때부터 나타나요. 그 다음에 틀렸죠? 별의 내부가 불안정하여 팽창커 수축이 반복된다라고 했는데요. 틀렸죠? 주계율성은 정력적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리을은 틀려서 답은 1번 니은이 되겠습니다.